침대 위에서 낯선 천장을 마주한 대한이 비명을 지르기도 전에 동숙의 걸걸한 코골이 소리가 먼저 방 안을 가득 채웠는데요. 이 기막힌 아침이 앞으로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조 현상이었다는 걸 그때의 두 사람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대한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들쳐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절망에 빠졌는데 옆에서 부스스 일어난 동숙은 오히려 번진 마스카라를 손가락으로 쓱 닦아내며 무심하게 기지개를 켰더라고요. 동숙씨, 우리 어제 도대체 어디까지 간 겁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라고. 울먹이자 동숙은 대한씨,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어제는 그냥 술이 원수였던 거고 이건 우리 둘만의 무덤까지 가져갈 비밀이에요 라며 쿨하게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하지만 모텔 문을 나서는 동숙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대한은 바닥에 주저앉아 내 인생 이제 끝났다. 동네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봐? 연발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으니 이들의 코믹하면서도 아찔한 관계가 어떻게 정립될지 벌써부터 흥미진진해지네요. 비슷한 시각 준혁과 혜수는 마치 칠작전이라도 수행하듯 은밀하게 동네 외곽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 주아와 현빈의 관계를 공식화하기 위한 거대한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우리 현빈이가 주아 앞에서는 눈빛부터 달라지는 게 영락없이 빠졌더라고요 라며 흐뭇해했고 준혁 역시 주아 그 고집불통이 현빈이 말이라면 경청하는 걸 보니 이건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우리 둘이 좀 세게 밀어줘야겠어요. 맞장구를 쳤는데요. 두 어른은 아이들에게 데이트라는 명목 대신 공동의료봉사 프로젝트 답사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만들어 교회로 떠나게 만들었는데 이게 오히려 주아와 현빈에게는 서로의 속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 흐르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현빈이 먼저 주아씨, 어른들이 판 깔아준 거 다 알지만 사실 나 오늘 주아씨랑 단둘이 있어서 좀 설레요. 돌직구를 던졌고 당황한 주아가 창밖을 보며 얼굴을 붉히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연애 세포를 깨우기에 충분했었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핑크빛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정한과 동익 사이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정한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사람극장 출연을 끝까지 거절하며 평범하고 낮은 곳을 살피는 진료소 의사로 남길 원했지만 동익의 성공에 대한 갈망은 정한의 소박한 꿈보다 훨씬 비대하고 잔인했는데요. 동익은 뒤에서 몰래 정한의 도장을 위조해 방송국과 출연 계약서를 작성하고 심지어 정한이 평생 일궈온 진료소 건물의 대출 은행장을 압박해 재계약을 거부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더라고요. 동익은 스스로에게 이게 다 정한이를 위한 길이다. 나중에 정한이도 큰 병원 원장이 되면 날 고마워할 거다라고 최면을 걸었지만 그건 명백한 배신이자 형제의 인연을 끊는 행위나 다름없었기에 그 끝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추악한 진실을 가장 먼저 목격한 성미의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남편 동익의 서재에서 정한의 진료소를 폐쇄하고 방송 강행군을 시키려는 극비 계획서를 발견한 성미는 심장이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성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고 퇴근한 동익에게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형제나 다름없는 정한 씨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진료소가 정한 씨한테 어떤 의미인지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동익은 오히려 당신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 정한이는 거기 처박혀 있을 인재가 아니야. 내가 지금 악력을 자처해서라도 걔 인생을 바꿔주려는 거라고.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윤비는 자상하고 정의롭다고 믿었던 아빠 동익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삼촌의 인생을 돈과 권력으로 주무르고 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집을 뛰쳐나갔고 이 사건은 완벽해 보였던 동익의 가정이 무너지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숙의 앞에 지독한 과거가 다시 나타나며 평화롭던 시장통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바로 동숙의 전남편이자 천하의 남봉꾼인 민용길이 화려하고도 뻔뻔한 모습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이미 동숙을 버리고 이의경과 바람이 나 살림까지 차린 상태였는데 무슨 속셈인지 다시 동숙을 찾아와 동숙아, 우리 아직 법적으로 정리 안 된 거 알지? 나 사업 자금 좀 필요하다라며 뻔뻔하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이를 목격한 대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대하는 당신 뭐야? 이 여자한테서 당장 떨어져. 라며 민용길의 앞을 가로막았지만 민용길은 비웃으며 이 촌스러운 아저씨는 또 뭐야? 동수가 내 수준도 참 많이 떨어졌다라며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옆에 있던 내 연녀 이경까지 가세 이 언니 아직도 이러고 사네? 용길씨 괴롭히지 말고 돈이나 내놓으시지? 라며 동숙을 모욕하자 동숙은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삼켰는데요. 대하는 그런 동숙의 손을 꽉 잡으며 생전 처음으로 남성다운 기계를 뿜어냈었더라고요. 한편 정한을 둘러싼 동익의 음모는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동익은 정한이 출연을 거부하자 아예 정한의 환자 중 한 명을 사주해 정 원장의 오진으로 내 병이 깊어졌다는 허위 제보를 방송국에 흘려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정한의 진료소 앞에는 취재진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평생 환자들을 위해 헌신했던 정한의 명예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를 알게 된 주아와 현빈은 제보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잠입 취재까지 감행했고 그 과정에서 이 모든 배우의 동익이 있다는 결정적인 녹취록을 확보하게 되었더라고요. 현빈은 자신의 아버지가 되어주었던 동익의 추악한 이면에 절망했지만 주아의 위로를 받으며 더 이상 아저씨가 삼촌을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라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세리 역시 아빠 동익에 대한 실망감이 분노로 변해 동익이 관리하던 비밀 비자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세리는 동익이 가장 아끼는 골동품 시계 속에 숨겨진 메모를 찾아냈고 그 안에는 정한의 이름으로 세탁된 거액의 자금 흐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만약 이 내용이 터지면 정한은 횡령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민용길과 이희경은 급기야 동숙의 가게에 빨간 딱지를 붙이겠다며 협박 서류를 가져왔고 대하는 이들을 막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빼서 민용길에게 던져줬는데요. 이거 먹고 다시는 내 여자 앞에 나타나지 마. 라고 외치는 대한의 모습에 동숙은 큰 감동을 받았지만 민용길은 그 돈을 챙기면서도 이걸로 부족한데 이희경이랑 내가 살 아파트 중도금으로는 택도 없어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숙은 참다 못해 민용길의 뺨을 휘갈기며 너라는 인간 정말 바닥이구나. 이희경이랑 같이 지옥으로나 가버려. 라고 일갈하며 대한을 데리고 자리를 피했지만 민용길의 눈빛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기에 이들의 위협이 여기서 끝날 리가 없었더라고요. 정한은 무너져가는 진료실 창가에 앉아 동익이 보낸 사람극장 계약서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오래전 동익과 함께 찍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는데 사진 뒷면에는 서로의 심장이 되자는 어린 시절의 맹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한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동익에게 마지막 만남을 제안했는데요. 동희가 오늘 밤 진료소로 와라.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마라는. 정한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너무나 차분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동익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진료소로 향했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한만이 아니었습니다. 진료소 안에는 성미와 세리 그리고 주아와 현빈까지 모두 모여 동익을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정한은 동익 앞에 자신이 30년 동안 기록해온
동익의 병원 운영 비리 일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정한은 동익이 자신을 이용하려 할 때마다 그를 지키기 위해 혹은 그가 선을 넘을 때 멈추게 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모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희가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처방전이다. 스스로 자수하고 그만 멈춰라는 정한의 말에 동익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감히 날 배신해? 이 일지가 세상에 나가면 너도 무사할 것 같아? 라며 동익이 서류를 찢으려던 순간 진료소 문이 열리며 경찰과 함께 대한이 들어왔습니다. 대한은 민용길과 이희경이 동숙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동익과 내통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민용길은 사실 동익의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던 업자였고 동익의 비리를 묵인하는 대가로 동숙을 괴롭힐 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더라고요. 모든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 하나의 거대한 거미줄처럼 동익을 올가매고 있었던 셈입니다. 민용길은 이미 경찰에 연행되며 다 저 양동익 사장이 시킨 일입니다. 라고 불어버렸고 동익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화에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같이 상상해 보아요.